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원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주식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닝 시즌인 만큼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6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소식에 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이어받았을지 자세한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장 출발하고 나서부터 상승폭 이어나가는 모습이죠. 0.74% 오르면서 26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장 출발하고서 반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플러스권으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상승폭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0.79% 오르는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양시장이 조금 반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고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파란불 켜고 있네요.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는 거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인도의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감으로 오늘 장에서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알테오제, 리가켄바이오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 특히 리가켄바이오가 오는 상승 탄력이 좋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형제들도 오늘 장에서는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얘기 멘토님과 함께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빨간불 켜고는 있지만 크게 시장 자체를 움직일 만한 재료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빠지면서 수급이 2차 전지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바이오 섹터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가지 섹터 안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장 초반에는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바이오랑 2차 전지, 반도체 대부분 종목들도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진짜로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랑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영업이익 7조도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실적이 잘 나오면요 20만 원 이제 트라이 계속 하다가 밀렸는데 20만 원 위로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리포트라던가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HBM 8단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에 대한 그런 수요, 그다음에 1년치 완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단이라던가 16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준비 중인데 지금 한미반도체 쪽으로만 의존을 하던 SK하이닉스가 이원화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몇 가지 기업들이 뭐 2원화가 될지 3원화가 될지 뭐 4원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인더가 지금 유력한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한미반도체도 좋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장비 회사가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경쟁을 두고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 근데 한미반도체에게는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잘했고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뭔가 지금 12단이라던가 16단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런 뭐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구조라던가 이런 장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변경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10%대. 그러면서 오늘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뭐 지금 당장의 어떤 해결 뭐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뭐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갈 것인지 아니면은 경쟁사에게 뺏기진 않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비슷한 사례로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 HPSP와 EST 두 기업 간의 소송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사실 EST라는 기업이 어떠한 뭐 성과를 내거나 뭐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정을 받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쟁업체가 생겼다라는 이유로 HPSP가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은 좀 참고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TC 본도 장비, 특히나 하이브리드 본더 쪽으로 이제 본딩 쪽으로 이제 앞으로도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안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의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어느 한쪽이 오르면 어느 한쪽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크게 세 가지가 모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그래도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도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추이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짚어볼 수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추려서 저희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산주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시죠.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파병을 시작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대치가 있을 경우에 러시아가 또 북한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 거죠. 일단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안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방산 쪽으로 좀 시선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런 이슈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이슈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자꾸 그렇게 하면 분담금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동, 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방산주들의 되게 지금 현재 긍정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파병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점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는 안 좋지만 방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3대장인 이제 현대로템, LIG넥스원, 그다음에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렇게 세 종목이 3대장인데 그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LIG넥스원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3대장에서 4대장으로 추가된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였는데 이제 여기가 탈락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올라가긴 하는데 사실 이 종목보다는 요즘에 4대장으로 불리는 풍산. 예, 풍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는 풍산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레바논의 81mm 그 박격포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포탄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소형, 중형 이렇게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가 이 포탄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구리 가격에 대한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오늘 풍산이 사실 그동안 뚫어주지 못했던 7만 원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줬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올라왔지만 이제 풍산이 4대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 방산주들 다음 앞으로도 좀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여러 군데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의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산 3대장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3대장이 조금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풍산을 또 언급을 해주시고 있으시거든요. 풍산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사실 방산주들 이런 수주 모멘텀 이런 것보다도 이슈로 테마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질까 내일 빠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일단 뭐 비중이 좀 있으시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가면서 좀 오.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신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음. 그나마 나는 방산을 꼭 담아야겠다 네. 하신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LIG넥스원이 조금 덜 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52주 신고가 영역인데 지금 LIG넥스원이 덜 올랐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LIG넥스원은 사실 현금 여유만 있다면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풍산, 한국항공우주 풍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도 가격대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업사이드 아직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위로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러면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7만 원 라인 확실하게 돌파 안착해주면은 저 그때 구리 가격 오를 때 갔던 얼마인지 안 보이는데 얼마죠? 78,900원. 그래서 저기 돌파하면서 8만 원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풍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섹터들 가만히 보시면요. 실적 모멘텀을 다 안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이오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도 물론 렉나자 승인이 났지만 결국엔 이를 통해서 돈을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방산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과연 실적 모멘텀이 과연 꺼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 모멘텀이 있는 이런 섹터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 좀 약간 이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그 순환매 안에서 힘들시다라고 좀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메인 섹터들을 좀 피해 가면서 방산 쪽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워낙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싣고 계신 분이라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꼭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고 싶다라는 우리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LIG넥스원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랐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풍산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괜찮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에 발표되는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요즘에 핫 키워드죠. 이 SMR, 소형 모듈 원전 4개를 건설하는 계획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이 SMR 4개 정도를 묶어야 대형 원전 하나에 버금가는 출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이 또 너도나도 찾을 만큼 이 SMR이 트렌드가 됐다 보니까 SMR이 건설되면 원전에서의 경쟁력이 좀 훨씬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 23년도에 챗 GPT가 처음 공개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AI 쪽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빠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만
그때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기대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 챗봇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저는 이 SMR 이슈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미국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SMR 쪽을 노려보는 건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드는 건지 이런 걸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AI 산업이 계속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서버를 미리 구축을 해놔야지 앞으로 그거에 있어서 뭔가 시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SMR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런 전력 공급에 있어서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사실 뉴스켈 파워가 40%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원전주들은 사실 많이 못 올랐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뭐 윤 대통령 당선 전부터도 메인 정책주였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SMR은 이제 정책주도 정책주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거를 계속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SMR과 관련된 기술, 뭐 제어 계측이라던가 설계, 시공 이런 단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이 빅테크들의 이 투자에 힘입어서 가파른 산업 성장을 이뤄왔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SMR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비슷한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SMR 관련해서 좀 방산이랑은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뭐 지금까지도 탄탄하게 유지되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단기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좀 단기 시세를 노려보겠다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소형단에서 강한 시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내가 설계라던가 뭐 시공이라던가 뭐 기타 AS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다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 KPS, 그다음에 한전산업, 뭐 한전기술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체코 수주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이제 내년에 확정 수주가 될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체코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국가들에 있어서 수출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전주들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지금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이 원전 기대감을 안고 가는 섹터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코멘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엔터주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이 진짜 바닥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쭉 미끄러지던 엔터주죠. 관심 바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10월 들어서 이 엔터주를 소리 소문 없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4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반등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지금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메이저 수급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잡음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뭐 국정감사 이후로 지금 뭔가 해결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이제 민희진 오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원래는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대표로 인정을 해버렸고
사실 국정감사에서 뭐 한입함 씨가 눈물을 흘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속사 레이블 안에서의 그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봉합이 되었다라는 점이 좀 주가를 부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동안 빠진 부분들을 정말 많이 회복시켜 줬거든요. 그러고 이제 앞으로 BTS에 대한 이제 군입대한 BTS 멤버들이 하나둘씩 전역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뭔가 본격적으로 그런 BTS 완전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YG 같은 경우는 2NE1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지금 아티스트들에 대한 부재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그런 부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오늘 부각을 받았고 지금 YG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YG 플러스. 예, 그래서 지금 뭐 YG 엔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엔터사 3사뿐만이 아니라 엔터 4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외에 이제 엔터 관련 주들도 지금 이제 보셔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뭐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급등 나왔다고 또 내일 또 급등 나온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으로 봤을 때 특히 외국인 기관은 뭐 의미 없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저가 메리트가 확실히 있다. 이제는 조금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상황인 거겠죠. 노이즈가 나오던 이슈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고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들 확실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슈들 각각에 만나봤습니다. 다음에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 안에서는 AI가 어떤 종목들을 선별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의 종목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개별 이슈들로 오늘 장에서도 급등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AI가 10시 31분경에 잡아줬고요. 마찬가지 시간대에 하나투자증권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방산 관련주 놓칠 수 없겠죠. 한일단조도 들어가 있고 제일일렉트릭, 원전 그리고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는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또 포착을 해냈습니다.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세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내가 그때그때 확실하게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기 적절할 때 딱 포착해서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AI 시스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장에서도 이 종목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산,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요. 한일단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9시 4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한일단조가 오늘 장중에 18%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만큼 힘이 좋구나라는 걸 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긴 해요.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탄탄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방산주들 중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보통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일단조 같은 경우가 이러한 북한 이거와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 하나 있죠. 빅텍.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뭐 요즘에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쐈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번 거는 또 새로운 이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밑골이 다는 모습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추가로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차트는 지금 예쁘게 정배열로 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윗꼬리가 달면서 좀 변동성이 나오지만 요거 타점만 잘 잡아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요, 좀 짧은 시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러한 종목들 잘 잡는 이 솔루션이거든요. AI 친구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변동성을 확 보이는 종목들을 잘 잡습니다. 보시면은 뭐 하루에 그냥 뭐 이렇게 10 몇 프로씩 움직이니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선호하지만 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많은 돈 말고요,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를 체험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잡는데 힘 있는 종목군들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셔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을 아침에 잘 잡아준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힘 있는 종목들 잡아서 공략한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일 단조 몸집이 조금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늘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멘토님께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AI 시스템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잡아줬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시기 적절하게 진입을 하셨다면 오늘 장 안에서만 이미 수익을 크게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그게 제일 어렵더라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AI 시스템이 대신 열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스템의 도움을 내가 받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때그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확실하게 캐치를 해서 알려주니까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체험권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일렉트릭 한번 살펴볼게요. 원전이 가는 것처럼 전력 설비도 계속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전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려면 이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또 탄탄하게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 설비 안에서 제일일렉트릭은 어느 정도의 주목도가 있을까, 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역시나 이 종목도 최근에 중소형단에서는 힘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H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3대장들이 있지만, 근데 이 종목은 또 갈 때 또 힘있게 가줍니다. 최근에 좀 약간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10,000원대 부근에서 좀 지켜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특히나 펜실베니아 쪽인데 이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사실 거기에 의석수도 많고 거기에 표심이 사실 미국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저도 접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우위에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원래 이제 미국 그런 대선을 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그 미국 무슨 자선 행사 같은 거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 해리스가 참여를 안 했대요. 오. 근데 그게 이제 그 보통 이제 미국이 원래 종교가 이런 종교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원래 나라 종교는 기독교인데 거기에 카톨릭도 많아요. 네. 근데 그 행사가 카톨릭에서 진행하는 거래요. 아. 근데 거기에 카톨릭의 행사 참여 안 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득표 지지율 자체가 네. 굉장히 또 왜냐면 거기 카톨릭 인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뭐 한 20%만 잡아도 2천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뭐 그러면서 지금 판세가 기울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뭐 거의 트럼프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쪽에서도 지금 뭐 중국과의 이슈가 있었는데 관세 이슈가 있었어요. 뭐 근데 이거를 바이든을 패스를 하고 트럼프한테 전해서 물어봤대요. 예, 애플 대표가 팀쿡 대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바이든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네. 그 뭐 전쟁과 관련돼서 바이든 패스하고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이미 대통령이 된 예, 것처럼. 요즘에 그런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계속 뉴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네타냐후나 이러한 영향력 있는 분들이 트럼프에게 통화를 한다? 이건 네. 무슨 의미냐? 음.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뭐 재건 쪽이라던가 지금 비트코인 이런 쪽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거고요. 진짜 좀 신기한 게 물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사실 전력이라던가 원전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저는 관계없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노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고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만약에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에서 이거를 지금 전력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린 신재생을 하니까 원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미국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이러한 전력기기 쪽이라던가 원전 쪽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자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에너지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보시면 좋겠고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따가도 좀 바로 얘기할 거지만 비트코인 관련주도 여기 또 한 종목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딱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네. 예, 요게 중심으로 지금 뭐 원전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전과 전력 이 두 가지 섹터 테마는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죠. 한화투자증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10시 3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또 증시 안에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와 흐름을 같이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힘이 엄청나게 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사실 대장은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인데 그래도 우리는 또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다시금 1억 돌파해서 고점 돌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인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이런 좀 경기 부양책을 좀 할 것이다. 돈을 푸는 정책을 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해칭 매매로 가장 많은 메이저 수급들이 선택했던 게 바로 코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오는 이 랠리가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정말 1억을 돌파를 해서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런 뭐 지금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 중에서도 지금 거래소와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빗썸이라던가 이제 뭐 업비트 이런 쪽, 그다음에 두나무 지분 이런 쪽으로 관련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이 가니까 관련주도 따라간다. 뭐 지금 이제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코인이 가니까 관련주가 가는 게 아니라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코인이 가던 옛날 시절과는 좀 다르게 지금은 코인이 워낙 시장이 커져 버렸잖아요. 네. 옛날에는 사실 이제 코인 안 가는데 막 관련주들 먼저 가고 코인 따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위메이드랑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도 위믹스 코인 먼저 가고 요즘에 뭐 위메이드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위메이드 가니까 위믹스 코인 따라가고 이런 그쵸.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완전히 시장이 뭐 바뀌었어요. 코인 시장이 너무 크니까.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이게 가상화폐 쪽으로 힘이 실릴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뭐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게 속 좋은 시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이런 코인 관련주들 이렇게 외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변동성. 왜냐면 지금 뭐 한순간에 막 갑자기 10% 20% VI 걸려다가도 그걸 다 반납하는 경우가 또 많은 섹터 분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작은 종목, 변동성 있는 종목들 당연히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도 따른다라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체험권을 활용을 해서 이걸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이용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로서의 하나투자증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안에서 10위권 안에 들기도 하고 또 실버를 향해 달려갈 만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이 시가총액은 굉장히 몸집이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가상화폐는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증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종목으로 눈길을 돌리시는데요. 하나투자증권도 위와 맞춰서 또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10시 31분경에 잡아냈는데요. 내가 가상화폐 관련주에 관심이 있지만 언제 튀어오를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AI 시스템이 그 시점을 알려주니까요. 한번 2주 무료 체험권으로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AI 시스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시장을 거시적으로도 보시고 정말 세세하게도 들여다봐 주십니다. 추가적인 전략을 내가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준비해 놨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멘토님과 장중에 같이 전략을 세워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 중에서 마지막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만나볼 건데요. 하나투정증권과 마찬가지로 10시 3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현재 임상 이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보인 것뿐만 아니라 지난 7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특히나 표적 항암제 이쪽은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표적 항암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이 파이프라인 새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위 기업들도 그런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은 상황인데 물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됐을 때 돈은 잘 벌겠죠. 하지만 요게 그런 FDA 승인 날 때까지 임상에 성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악재라던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러한 종목은 좀 힘있고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에 뭔가 승부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손절 라인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유한양행 같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조금 다른 종목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물론 기대감은 크지만 완벽하게 뭔가 어떤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각이 되지만 이게 아직 확정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표적 항암제 분야에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기대감에 꾸준히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 다들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때그때 장중에서 오르는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AI 시스템이 열일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리스크가 큰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날 장 안에서 내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전략들 세워주십니다.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탁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미리 선별해놓은 종목들은 만나봤는데 장중에도 AI 시스템은 계속해서 열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잡은 종목이 또 있겠죠? 네, 여기 잡은 게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 이 종목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일단 뭐 제가 반도체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쪽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아까 하이닉스 얘기도 잠깐 했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엔비디아 향에 대한 AI 가속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이 종목을 잡았다라는 점 특히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종목은 지금 저는 딱 역헤드앤 숄더 패턴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중바닥 패턴을 이쁘게 만들면서 지금 하방 경직성 확보를 하고 상승 전환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회사 매출 자체 95%가 PCB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그 PCB 기판이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심텍이랑 코리아 서킷이랑 딴 데는 대덕전자는 왜 그러냐? 얘만 왜 이렇게 세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이수페타시스 PCB 기판의 핵심은 MLB라고 해서 다중 기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라던가 서버에 들어가는 그 PCB 기판이 그러니까 층 하나만 넣어서 처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로 층을 쌓아가지고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AI 가속기향 매출이 엔비디아 쪽으로 매출이 있다라는 점이 이수페타시스는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뭐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9월달 수출 데이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PCB, 그러니까 MLB 기판에 대한 평균 단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태국 쪽, 그러니까 에이펙스 서킷이랑 합작 투자 계약도 체결을 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이러한 AI 가속기향 PC 기판 쪽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불사신이죠. 빠지면은 계속 올라. 네. 멈추지를 않고 지금 최근에 글로벌 IB에서 목표 주가 190달러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액분을 한 거잖아요. 10분의 1을. 그렇죠. 원래 안 했으면은 지금 1,300달러예요. 그럼 여기서 1,900달러? 그럼 우리가 22년도 10월달 그때가 엔비디아 주가 100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요, 10배 넘게 올랐죠. 네. 근데 190, 지금 190달러, 그때 당시에 1,900달러 19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엔비디아의 주 고객사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블랙엘 한 대당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왕창 사들인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미리 구매를 한다라는 것은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은 자, 엔비디아가 잘 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TSMC도 좋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팹리스 기업 중에 대표주자가 엔비디아인데, 파운드리의 대표주자는 지금 원래는 과거에는 삼성전자였는데 지금은 TSMC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TSMC가 이번에 실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뭐 영업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근데 삼성전자는 안 좋게 나왔죠. 그거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SMC가 그런 파운드리 물량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TSMC 쪽에다가 엔비디아는 계속 맡길 건데, 그럼 거기에 맡기는 양을 계속 늘린다, 그러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주들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수페타시스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 반도체 안에서도 앞으로 AI향 직접적인 매출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힘이 빠지지 않고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도 보시면요, 장 초반에 밑꼬리 달고 빠지는 듯 하다가 다 회복하고 양전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뭔가 또 블랙에 계속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이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엔비디아 실적은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지금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가 와서, 특히나 과거에는 HBM 이름만 들어가면은 다 올랐다 한다면, 이제는 이런 AI 가속기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를 통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엔비디아향 종목들을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속기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꾸준히 멘토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죠. 오늘 장 안에서 AI 시스템도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 시점을 AI가 정확히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선별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무료 체험권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를 여는 월요일에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